특검도 돈 받고 일하나요? 네, 특검은 그 차관급의 월급을 받는데 대략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생활 속에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 톡톡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특검이 도대체 뭔가요?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를 줄인 말인데요. 검찰청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보통의 검사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임명될 때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고, 지난번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검사들도 범죄 수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보통의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몇몇 사건에서 검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은 13번째입니다. 맨 처음은 1999년도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었는데 한국조폐공사의 파업에 검찰이 개입했는지 하는 의혹을 수사했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검사나 검찰이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로 나누어집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는 상권 분립의 원칙상 행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특검의 임명에 있어서도 헌법의 원리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 주변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 인물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그 추천된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아주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이런 특검들을 본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제도로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했고 상당히 정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할 것입니다. 택배회사 잘못으로 물건이 분실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에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회사에 지불한 택배비도 전액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택배 회사에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하시면은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택배의 분실이나 파손, 지연 등의 택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인데 택배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과 같은 것입니다. 택배 회사들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깨지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시고 택배 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파손의 경우에 택배 회사에서 그것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신들의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2주죠. 이내에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통지를 하는 것이 좋겠죠. 통지를 할 때도 통지를 했다는 기록이 남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는 운송장에 기재된 집이나 사무실에 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다른 장소를 지정할 경우 그 지정한 장소에 두면은 배달이 완료되는데요.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고객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배달 장소를 지정한 것이 되어서 택배회사는 더 이상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비 아저씨나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요. 경비실은 본래 택배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혹 어떤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에서 택배 수령 장부를 적어서 배달 시마다 기록을 해둔 경우와 같이 경비실에 택배를 맡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께서 아무런 연락 없이 문 앞에 두고 갔는데 택배가 분실됐다면 그것은 택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고객이 택배 기사에게 집 앞에 놓아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인 집 앞에 택배를 갖다 두면 그것은 배달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택배회사는 최소한 집 앞에 두라는 고객의 요청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나 택배를 집 앞에 두었다는 사진 등을 제시해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 앞에 둔 택배가 없어졌다면 고객은 빨리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해야 좋겠습니다. 택배 표준야건에 따르면 택배 회사가 배송 예정일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하루 연착 시마다 택배 요금의 5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을 하더라도 택배 요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택배가 분실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운송 중에 택배가 분실되면은 우선 판매 회사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택배 회사와 계약한 업체는 판매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다시 물건을 받거나 계약에 따라서 구매 대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